네, 안녕하십니까. 이게 진짜 농구인강의 최연길입니다. 자, 오늘은 농구 역사에 관심이 있는 농구 덕후들을 위한 추천 도서를 두 권을 준비했습니다. 총 10권을 소개해 드릴 건데요. 오늘은 두 권을 먼저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농구 역사에 관심이 많지만 보면 농구 역사를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모르는 팬들이 굉장히 많고요. 후배들도 많습니다. 아마 뭐 농구 전문 기자라고 하던가 뭐 농구 전문 해설자들이라고 해도 지금 현재 농구 역사에 대해서 전문가 수준에 올라왔다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제가 볼 때는 단 한 명도 아직 없습니다. 예, 그래서 굉장히 아쉬운 점이 많은데요. 가장 약한 부분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굉장히 재미가 없을 수도 있고 관심이 없을 수도 있고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도 모르고 이 공부라는 게 역사라는 게 뭐 한 권 읽는다고 쌓이는 게 아니다 보니까 약간 등한시하다 보니까 농구 역사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많이 적은 것이 현실입니다. 제가 먼저 소개해드릴 책은요, 바로 이 책입니다. Basketball, Its Origin and Development라는 책인데요. 저자가 보시다시피 제임스 네이스미스입니다. 제임스 네이스미스. 누구신지 다 아시겠죠? 농구를 발명한 인물입니다. 농구를 발명한 인물이 농구의 기원 그리고 발전에 대해서 쓴 책입니다. 그리고 이 책에 대한 소개 문구, 인트로덕션을 윌리엄 J. 베이커라는 인물이 쓴 걸로 되어 있고요. 이 책은 처음 출간된 것이 1941년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80년이 거의 다 되는 굉장히 오래된 책이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책이 1996년본이고요. 네브라스카 대학 출판부에서 만들었습니다. 아마존 평점이 4.5개. 굉장히 높죠? 15명이 이에 평점을 줬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941년이면은 굉장히 오래됐지만 제임스 네이스미스 박사의 나이를 생각하면 굉장히 늦게 나온 겁니다. 제임스 네이스미스 박사가 말년에 구소라는 책을 가족들과 함께 출간한 책입니다. 이 책을 보면요, 반드시 읽어야 되는 이유가 농구의 기원, 농구를 어떻게 만들게 됐는가부터 농구가 어떻게 발전됐는가까지 나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역사의 시작을 알 수 있는 책이겠죠. 이 농구라는 스포츠가 야구나 축구와 다른 점, 바로 누가 만들었느냐, 언제 만들었느냐를 명확히 알고 있다는 겁니다. 제임스 네이스미스 박사는 캐나다인이고요. 스프링필드라는 매사추세츠주에 있는 스프링필드라는 곳에서 YMCA에서 일하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농구라는 스포츠를 만들게 됐습니다. 이 책 초반에 보면은 왜 만들게 됐는가도 나오지만은 자신이 캐나다 살 때 어떻게 자랐는가, 그리고 농구라는 스포츠가 왜 필요했는가, 이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첫 번째 코너는 버니스 코너스라는 책인데, 이게 바로 유소년에 캐나다에서 자랄 때 어떻게 성장했느냐고요. 두 번째 장이 The Need of a New Game, 새로운 경기에 대한 필요성. 그리고 세 번째가 The Origin of Basketball, 농구의 기원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Changes in the Game, 농구의 변화, 규정의 변화, 그리고 형태의 변화, 그리고 어떻게 뻗어나갔는가, 심지어는 전 세계적으로 어떻게 뻗어나갔는가, 또 여성의 농구는 어떻게 발전이 됐는가, 또 농구의 철학은 어떻게 됐는가, 규칙이 어떻게 바뀌었는가, 이 모든 것이 다 나와 있습니다. 잠깐 뭐 설명을 드리자면, 농구라는 스포츠를 제임스 네이스미스 박사가 만들게 된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매사추세츠주는 우리가 잘 아는 보스턴 근처 지역이에요. 그 지역을 뉴 잉글랜드 지역이라고 하는데요. 보스턴과 매사추세츠, 그리고 뭐 여러 주를 통틀어서 뉴 잉글랜드라고 하는데, 미국 최북쪽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겨울에 굉장히 추워요. 근데 당시 농구나 배구 같은 실내 스포츠가 발전이 안 돼 있었습니다. 즉 겨울에 추운데 실내 스포츠, 야구나 축구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그 당시 농구가 없었을 때는 실내에서 체조 혹은 뭐 거의 우리가 아는 술래잡기 정도의 수준의 놀이밖에 할 수가 없었다고 해요. 그래서 결국은 새로운 인도어 스포츠가 필요하다라는 공감대 속에서 제임스 네이스미스가 농구를 만들게 됐습니다. 처음 농구 경기는 9명 대 9명 경기였어요. 왜냐? 제임스 네이스미스 박사의 체육 강의를 듣는 인물들이 총 18명이었어요. 제임스 네이스미스 교실에. 그러면 그 둘로 나누기 위해서 9 대 9. 그래서 9 대 9 스포츠였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네이스미스 박사가 이걸 박스를 달라고 직원에게 얘기를 했는데 박스가 없었기 때문에 그 직원이 가져온 것이 복숭아를 담는 박스가 아니라 바스켓이었어요. 그 바스켓을 가져왔기 때문에 농구가 바스켓볼이 된 겁니다. 만약에 아니었으면 박스볼이 될 수도 있었겠죠. 그리고 일명 뭐 네이스미스 볼로 불려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었지만 결국 바스켓볼이 되었고요. 처음에는 13개의 기본 룰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룰이 점점 필요에 따라서 발전이 됐고요. 처음엔 9명, 7명 뭐 이렇게 하다가 점점 인원이 줄어들게 돼서 5 대 5가 됐고요. 또 체육관이 다 시설이 달랐기 때문에 경기 규격 역시 천차만별이었지만 그에 대한 정리 역시 이루어지게 됩니다. 또 재밌는 거는 이때 교실에 그 첫 번째 경기를 치렀던 인물 중에 노스캐롤라이나 출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방학 때 가서 노스캐롤라이나 농구를 전파를 했고, 노스캐롤라이나가 주가 농구가 가장 발달된 주입니다. 인디애나와 함께요. 그래, 그 이유가 바로 그때 노스캐롤라이나 사람이 있었다는 것. 또 농구라는 스포츠 림 높이가 10피트입니다. 왜냐? 바스켓을 걸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당시에 YMCA에 있었던 난간의 높이가 10피트였어요. 그래서 그 10피트에 걸게 된 것이 시초였다.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또 당시에 YMCA에는 일본인이 한 명이 와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초창기 농구가 세계로 뻗어나갈 때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이 일본입니다. 일본이 굉장히 농구를 빨리 받아들인 것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농구는 겨울 스포츠가 없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빨리 전파가 됐고요. 네이스미스 박사의 철학이 담기면서 현대 농구가 이렇게 발전을 했다라는 것을 이 책을 통해서 아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영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영어를 못하는 분들에게는 꺼려질 수 있지만 영어를 좀만 하시는 분들이라면 재밌게 읽으실 수가 있습니다. 약간 오래된 책이기 때문에 현대 영어와는 조금 다른 표현들도 있어요. 하지만 예전에 큰 무리는 없으실 거고요. 제가 앞으로 10권의 소개를 해드릴 책 중에서 반드시 읽어야 될 책 중에 하나는 바로 이것, Basketball, Its Origin and Development입니다. 자,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책은 제가 제일 처음 미국에서 산 책입니다. 100 Years of Hoops, 100 Years of Hoops, 농구의 100년. 이게 농구 100주년을 기념해서 나온 책입니다. 스포츠 일러스트레이티드에서 출간을 했고요. 스포츠 일러스트레이티드의 대표적인 농구 전문 기자 알렉산더 울프가 만든 책입니다. 이 책은 사실은 제가 지금 이 책은 하드 커버본인데요. 원래 소프트 커버본을 먼저 샀다가 너무 많이 읽어가지고 이게 다 해져버려 가지고요. 그래서 새 책을 다시 샀습니다. 표지가 마이클 조던이고요. 원래 처음 그 초간은 아마 카림 압둘 자바였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이 책은 당연히 1991년 출간이 됐습니다. 왜냐? 1891년 농구가 발명이 됐기 때문에 100주년을 기념해서 나온 책이기 때문에 1991년도에 출간이 됐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출판사는 스포츠 일러스트레이티드고요. 총 208페이지로 되어 있고 모두 다 컬러로 되어 있습니다. 이 책이 좋은 이유는 이 책은 제가 1994년도에 미국에 갔을 때 샀는데요. 좋은 이유는 깊이 있게 다루는 것보다는 다양하게 다뤘습니다. 보면은
목차를 보면 알겠지만 루츠에서 어떻게 시작이 됐는가, 그리고 기본 요소들, 엘리먼트, 에다가 대학농구부터 프로농구까지 다 다루고 있습니다. 또 심지어는 다양한 멋진 사진들도 있고요. 멋진 컬러풀한 사진. 스포츠 일러스트레이트 하면 역시 사진이 가장 큰 장점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각 분야에 대한 발전사. 여기 보면 슛이라는 코너는 슛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겠죠. 덩크슛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또 리바운드 하면 역시 리바운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겠죠. 네, 그런 것이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농구의 발전에 대해서. 우리 패스에 대한 것, 역시 보면 패스에 대한 것은 뭐 역시 매직 존슨이 빠질 수가 없겠죠. 이런 식으로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프리드로우, 블락, 스피드 뭐 이런 다양한 발전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인물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일 처음 나오는 인물이 포그 앨런인데요. 포그 앨런은 현대 농구 코칭의 아버지로 불리고 있죠. 예. 그리고 각 선수들, NBA 이전 선수들부터 NBA 선수들, 그리고 대학 때 펄펄 날았던 패트릭 유잉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원핸드 슛의 창시자인 행크 루이세티 같은 선수들의 이야기도 나오고요. 존 우든, 명장인, 대학농구의 UCLA의 명장인 존 우든, 릭 베리, 윌 체인버린, 매직 존슨, 오스카 로버슨, 다양한 선수들이 나와 있고요. 또 전설적인 팀들에 대한 이야기도 나와 있습니다. 예, 전설적인 팀. 예. 전설적인 팀들 하면은 빼놓을 수가 없는 게 오리지널 셀틱스, 세인트 존스 원더 파이브, 켄터키 와일드캣츠, UCF 돈스, UCLA 브루인스, 버팔로 조먼스, 오리지널 셀틱스 같은 팀들, 그리고 레더업이 이끌었던 보스턴 셀틱스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뉴욕 닉스, LA 레이커스 등 다양한 팀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고요. 또 연표로 농구가 어떻게 발전됐는가를 이렇게 시간 연대순으로 또 정리를 잘 해놨기 때문에 깊이보다는 깊이가 없다는 건 아니에요. 깊이가 있지만 참 간단하면서도 재밌게 읽을 수 있는 책이기 때문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저는 이 책을 정말 너무 많이 읽어가지고 2권째 샀다라고 얘기를 했죠. 제 농구가 94년도에 처음 샀던 이 책, 그때는 아마존도 없었고요, 인터넷도 없었기 때문에 정보를 얻을 게 잡지 혹은 AFKN이라는 TV밖에 없었거든요. 저에게는 굉장히 소중한 책이었고요. 이 책은 역시 강추하는 책입니다. 필독서라고 보기보다는 강추하는 책 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책을 읽으신다면 농구 전반에 대해서 알 수가 있을 거고요. 여기에 또 만약에 관심이 있는 분야가 있으면 거기서 뿌리를 뿌려서 좀 더 다른 책을 또 읽고 다른 책을 또 읽고 하면서 깊이를 더 키워나갈 수 있는 토대가 되는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2권 제임스 네이스미스의 Basketball, Its Origin and Development, 그리고 100 Years of Hoops라는 2권의 책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